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건부 확률과 독립 시행인데, 지난 시간에 그 확률의 계산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확률의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마지막 정리 잘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낯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교과서에 써 있는 그대로 일단은 읽어보면 이렇게 쓰는 이렇게 P에서 B 짝대기 A 이렇게 쓰는데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자 A 사건이 문제 이렇게 쓴다. A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걸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B 사건이 발생한다.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쓰지.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분모에다 쓰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사건이다. 이렇게 일단은 표기를 하는데 말이야.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가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사건을 1이라고 둔단 말이지. 1. 전체 사건이 1인데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과 B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단 나눠서 예를 들자면 요 사건은 0.2고 여기는 0.1이고 여기는 0.3이다. 그럼 요 바깥쪽이 0.4라고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PA일 확률은 전체 사건 1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확률이니까 0.3이란 말이야. 그래서 PA를 0.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B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B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0.4니까 확률을 0.4라고 하고 A와 B의 교집합 사건은 저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0.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근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분모에 PA가 들어가 있잖아. PA가. 그러니까 A 사건을 뭘로 보는 거냐면 전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A 사건을 전체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이런 뜻이야. 조건부 확률. 그래서 A 사건 중에서 교집합 사건 있지 이거. A 중 B를 포함하는 사건. 그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 뜻이 이거야. A 중에서 B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면 A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런 말이야. A 중에서 B.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전체 사건이 1인데 전체 사건을 1로 보지 말고 여기처럼 A 사건을 전체 집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구해라 이런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만 구하면 되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구하는 거지. 그 사건들 중에서 B에 포함되는 사건을 찾아내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 이제 이어져서 넘어오는 게 뭐냐면 독립시행 사건이란 말이야. 독립시행. 그러면 독립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독립사건. 독립사건이 뭐냐? A와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자, 이거를 독립사건이라고 그래. A와 B가 서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봐봐. 이거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인데 얘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썼어. B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그러니까 A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 말 자체가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로 독립사건에 대한 표기법은
원래는 이렇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놈을 아까 앞에 썼던 이 식을 대신해서 써보면 PA분의 PA겹인데 그 결과가 PB와 같아서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은 PA가 곱해지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결과가 된다. 이거야. 교집합 사건은 각각의 곱이다. 라는 걸 우리는 그냥 독립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독립. 독립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 교집합의 사건을 각각의 곱과 같다. 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독립사건을 푸는 거야. 여기에다 지금 여기 이 식을 잘 봐야 돼. 이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그 다음인데 A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는 걸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럴 수도 있잖아. A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B가 발생할 확률과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독립과 같이 좀 생각해야 될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배반 사건 있잖아. 배반 사건. 배반이랑 독립이랑 헷갈리면 안 돼. 배반 사건은 자,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거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은 배반 사건인 거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의 사건이 0인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독립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의 곱하기가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독립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독립에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말이야. A의 여사건과 B도 A와 B의 여사건도 또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얘네들도 전부 다 사실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은 얘네들도 서로 다 독립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간단하게 증명만 해보자 이거.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의 여사건의 독립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에서 A 교비를 뺀 거잖아. 근데 A와 B는 서로 독립이니까 곱하기로 바뀔 거란 말이지. 얘가 곱하기로 A 사건에서 얘는 A와 B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PA로 묶어서 1-PB가 되겠지 당연히. 근데 1-PB가 뭐냐? B 사건의 여사건이니까 A 사건에다가 B 사건의 여사건을 곱한 결과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교집합의 사건이 이렇게 곱하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독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조건부 확률이 뭔지 그리고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을 좀 구분하라는 거 요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독립시행사건이야. 독립시행사건. 자, 독립시행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해보자고. 자, 독립시행사건인데 독립시행이라는 말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독립시행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던가, 그지? 동전 던지기. 아니면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공 뽑기 중에서 공을 뽑아서 번호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넣고, 다시 뽑고,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우리가 일례로,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뭐 만약에 5문제가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 중에서 내가 다 찍어가지고 2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맞추고 두 번째 문제 맞추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틀릴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야. 그러면 이럴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맞았다는 건 오지선다니까 확률이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고 두 번째 문제도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틀렸으니까 확률이 각각 5분의 4란 말이지. 이렇게 5분의 4, 5분의 4.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지? 다시 말해서 5분의 1은 제곱이고 5분의 4는 세제곱이야. 이렇게 확률을 따질 수 있는데 다섯 문제를 예를 들어서 찍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맞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틀릴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맞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를 계산해도 사실상 위에 있는 경우랑 같은 확률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거야. 다섯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추는 모든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러면 요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러한 확률이 이 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 뭐랑 같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와 같은 거지.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두 개는 맞췄다. 5분의 1의 제곱. 세 개는 틀렸다. 5분의 4의 세제곱.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독립시행이라 그래. 각각의 확률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조건부 확률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사건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 관한 요 확률까지가 요 마지막 확률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잘 알려면 그 앞서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확률의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확률의 계산이 잘 이루어져야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쉽게 풀려나간다 이거야. 더더군다나 아까 한번 우리가 조건부 확률 했는데 조건부 확률은 어떤 문제집의 풀이 과정들을 잘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식을 좀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할 건데 그 방법들을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돼. 일단 개념 강의는 이 정도야, 이 정도. 뭐 개념 강의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개념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좀 이용할 건데 사실은 이제 표를 이용하는 게 약간 편법이 될 수는 있어, 편법.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자, 1번 문제에서 보니까 두 상자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들어있어. 자, 표를 일단 간단하게 그려. A 상자와 B 상자에 흰 구슬은 일단은 각각은 A개와 100-2A개. 그리고 검은 구슬은 검은색 구슬 있지? 검은색 100-A개와 여기는 2A개만큼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서 A 상자에는 현재 구슬이 100개 그 다음에 B 상자에도 구슬이 100개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문제에서 보면 이래. 두 상자 A와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냈는데 같은 색깔이래. 그러면 같은 색깔이라는 건 흰 공 뽑고 흰 공 뽑는 거 또는 검은 공 뽑고 검은 공 뽑는 거 중에서 그 말이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뭐뭐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잖아. 그래서 A에서 흰 구슬을 뽑을 때는 100개 중에서 A 확률 그리고 B에서 흰 구슬을 뽑을 때는 100개 중에서 100-2에게 이게 A에서도 흰 구슬을 뽑고
B에서도 흰 구슬을 뽑는 거 또는 A에서도 검은 구슬을 뽑고 100분의 100-A 그리고 B에서도 검은 구슬을 뽑아야 되니까 100분의 2A를 A와 B에서 모두 흰 구슬 또는 A와 B에서 모두 검은 구슬을 뽑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이야. 전제라는 건 뭐야? 얘가 분모로 들어갔다 이거지. 분모. 그 중에서 그 색깔이 흰 색깔 요거 있지 요거 요 놈이 분자에 올라간 상황이야. 두 개가 모두 흰색일 확률은 이렇게 될 건데 그 확률이 9분의 2였다라고 써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요렇게 따지는 거야. A 상자에서도 흰 구슬, 검은 상자에서 B 상자에서도 흰 구슬, A와 B에서 모두 검은 구슬.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공을 뽑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색깔이 흰 색깔일 확률을 9분의 2라고 하자 해서 이 확률 값을 계산한다 이거야. 그래서 A를 계산한 결과가 30이면 족하다 이 말이야. 1번 문제는 이래. 자, 두 번째 문제는 A와 B가 그냥 확률의 계산인데 조건부 확률이니까 A 또는 B의 확률을 5분의 4라고 하고 B의 확률을 5분의 2라고 했어. 근데 A, B 이렇게 써 있으니까 B를 전제로 A가 발생할 확률, B를 전제로 B가 분모로 교집합의 확률을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분의 1이라고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때 B는 여기 5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A 교집합 B가 얼마냐면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1이 나오겠지. 교집합의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합집합이 5분의 4고 B가 5분의 2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 할 수 있단 말이지. A 또는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서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 이런 거니까 얘는 현재 5분의 4고 A의 확률은 현재 모르고 B의 확률은 5분의 2에다가 교집합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넘어가면 5분의 3만 남잖아. 그래서 A 사건의 확률을 5분의 3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계산에 의해서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B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A 사건을 전제로 다시 말해서 분모에다가 넣고 A와 B의 교집합의 사건을 분자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확률의 값은 3분의 1이면 된다 이거야. 두 번째 문제도 사실상 간단한 계산인데 요 계산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한 10문제 정도? 이런 문제를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만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연습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라. 자, 3번 문제에서는 독립이라고 써 있어. 독립. 지금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잠깐 그냥 차이를 보자면 여기에서는 독립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야. 근데 3번 문제는 독립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독립이라는 것을 전제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A와 B가 독립이니까 일단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곱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놓고 이런 식을 하나 써놓고 A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랬는데 A 교집합의 B 여사건이 이랑 A 사건의 B 교집합의 사건이 PB와 같대.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독립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교집합이 곱하기로 바꿀 테니까 얘는 A에다가 B의 여사건 그리고 얘는 또 A에다가 B 사건 해보면 A 사건으로 묶어버려. 그러면 B의 여사건에다가 B 사건을 더한 건데 B의 여사건에다가 B 사건을 더하면 당연히 1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상 그냥 PA다 이거야.
PA. 얘가. 근데 옆에 PB라고 써 있으니까 PA는 PB와 같다 이 말이야. 근데 PA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PB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합집합 A 합집합 B의 사건인데 A 합집합 B는 A 사건에다가 B 사건을 더하고 교집합은 둘이 곱할 거니까 4분의 1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과 같다. 이렇게 요 3번 문제도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2번 문제처럼 연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력보다는 그냥 산수?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4번 문제부터는 이제 좀 글이 많아지잖아. 글이 많다는 건 뭐냐면 중간에 학생들이 글을 읽다가 놓쳐.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던 아니면 문제를 정리해가면서 풀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자, 네 번째 문제에서 보면 이래 4개의 면에 1, 2, 3, 3이 적혀있는 정사면체, 1, 2, 3, 3이 적혀있는 어떤 정사면체가 있고 6개의 면에 1, 2, 2, 3, 3, 3이 적혀있는 주사위 모양이 하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바닥에 닿은 면이 숫자의 합이 짝수래. 그러면 이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와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두 개의 눈을 각각 만약에 A랑 B라고, 원래는 A랑 B라고 놓을 필요는 없는데 A랑 B를 더한 결과가 짝수가 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거야. 그러면 짝수 또는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잖아. 또는 홀수도 되잖아. 4분의 3 홀수 4개 중에 3개, 여기서 홀수 6개 중에 4개, 6분의 4. 자, 짝수 또는 홀수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 말이야. 전제로 조건 확률 짝짝 또는 홀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 말이야. 정육면체 모양에 적힌 숫자가 짝수. 그러니까 요 짝짝이지 짝짝을 분자에다 올려서 4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분자로 올라간 요런 확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을 빨리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나열해서 써놓고 짝짝 또는 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 5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건 뭐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야. 5번 문제 어느 볼트 공장에서 기계를 3개 돌리는데 A 기계에서는 20%, B 기계에서는 30%, C 기계에서는 50%를 생산한다 그랬어.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라는 기계가 있고 기계가 3개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랬는데 A에서는 전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 중에서 20%, B는 30%, C는 50%를 만드니까 A에서 그냥 편하게 200개 만든다 치고 B에서는 300개, C에서는 500개를 만들어낸다고 그냥 일단 생각하자 이거야. 진짜 저런 건 아니야. 진짜 저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A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분량이 5%가 있대. 그러면 불량품이 있잖아. 불량품. 200개 중에 5%면은 10개가 불량이야. B 기계에서는 2%니까 300개 중에 2%면 6개고 C 기계에서 1%니까 5개가 불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불량이 아닌 거는 나머지는 불량이 아니겠지. 뭐 예를 들어서 190개, 294개, 얘는 495개. 이런 것들은
불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자. 자, 문제 이거야. 볼트 중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불량이었다. 그러면 불량품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그 말이지. 불량품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따라서 불량품은 10개 또는 6개 또는 5개 중에서 B에서 만들어진 불량, 그러면 B는 6개니까 이렇게 6을 올려서 이런 현상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약간의 편법은 있어. 이게 정상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어쨌거나 문제를 좀 간결하게,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식을 쓰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면 우승을 하는 어떤 프로야구 시합이 있다 이거야. 근데 A와 B팀이 시합을 할 때마다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데 시합이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야. 그러면 우리가 7차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 7차전까지 1차전, 2차전, 3차전, 4차, 5차, 6차, 7차. 자, 7차까지 있는데 A팀과 B팀이 싸우는데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지. 만약에 A팀이 우승했다고 생각을 해봐. A팀이. 그러면 7번 중에 4번을 이기면 되는 거니까 앞에 4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이기고 있었다가 이렇게 한 번 졌어. 3번을 이기고 있다가 5번째 경기에서 이기면서 끝나는 거지. 그지? 이게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확정되는 경우인 거잖아. 그런데 A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 B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그럼 반대로, 그지? A팀은 이기고 졌다 이거야. 근데 이 순서가 이럴 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4번 중에서 3번을 A팀은 3분의 2가 3번 이긴 거니까, 그리고 한 번을 졌어. 자, 요게 4번 중에 3번 이긴 거야. 그리고 나서 5번째 경기에서 이겨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A팀이 우승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B팀이 우승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B팀이 이긴다면 그러면 여기서 3번을 이겼으니까 4번 중에서 3번을 B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3승에다가 한 번을 졌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5차전에 이겨버렸다. 이게 A팀이 우승 확률이나 B팀이 우승할 확률을 더하는 거지. 왜냐면 또는이잖아. 또는. A팀이 이겼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B팀이 이겼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 우승팀이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A팀이 이기거나 또는 B팀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7번 문제.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서 관역에 맞출 확률이 3명의 양궁 선수인데 각각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였대. 그러면 양궁 선수를 3명 있다고 가정해서 A라는 선수가 맞출 확률은 5분의 4, B가 맞출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에 C가 맞출 확률은 3분의 2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지 뭐. 적어도 한 선수가 관역에 맞출 확률. 그러면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적어도. 그러면 여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관역을 맞춘다는 말은 셋 다 못 맞춘 경우를 1에서 뺀다 이거야. 그러니까 1에서 뭘 빼냐면 A가 못 맞출 확률 5분의 1에다가 B가 못 맞출 확률 4분의 1에다가 C가 못 맞출 확률 3분의 1을 전체 확률 1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A도 맞추고 B도 맞추고 C도 맞추고
A, B는 맞추고 C는 못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보다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7번 문제는 저렇게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에서 어느 학급의 전체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단체복 착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대.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있겠지. 일단 찬성하는 학생이 있고 반대하는 학생이 있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녀가 있다. 남녀. 그지? 남녀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한번 표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 전체 학생은 36명이야. 전체 학생의 수는 36명인데 남학생은 16명. 그러면 여학생은 당연히 20명이겠지. 그 다음에 단체복에 찬성하는 학생은 27명. 전체가 36명이니까 반대하는 학생을 9명이라고 일단 잡자.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남학생인 사건. 그러면 남학생이 몇 명인지 지금 남학생일 사건 있잖아. 이것을 A 사건이라고 그래. A 사건은 남학생일 사건. 남학생은 36명 중에 16명. 이게 남학생일 사건. 그 다음에 단체복 착용에 찬성하는 사건. 찬성하는 사건 27. 그러니까 찬성을 만약에 B라고 한다면 36분의 27을 찬성하는 사건이라고 하자. 근데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니까 찬성하는 남학생의 사건을 얼마인지 몰라서 여기를 X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찬성하는 남학생의 사건은 36분의 X가 되는 거지. 그지? 36분의 X. 따라서 얘가 현재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한 결과를 얘라고 같다고 하자 이거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36분의 16에다가 36분의 27을 곱한 결과를 36분의 X라고 해보자. 그러면 36 하나 떼버리고 여기서 요거 9로 나누면 4로 나누면 9분의 4에다가 27을 곱한 결과니까 3, 4, 12가 돼서 X는 12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12명이 된 거야. 12명.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명? 4명. 근데 여기 9명이니까 여기는 5명. 그럼 여기는 15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표들이 다 완성이 될 테니까 문제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반대하는 여학생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5명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표를 적당히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쓰라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문제인데 9번째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여러 개 있어서 좀 불편하지. 읽는데도 불편하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 일단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기계가 있어. 어떤 예를 들어서 신호를 입력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쪽으로 A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B가 들어갔을 때 A와 B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건 기계를 그냥 직진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요런 확률이 3분의 1이야. 요런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런데 기계를 통과할 때, 신호가 있는 기계를 통과할 때 A라는 신호를 넣어주고 B라는 신호를 넣었는데 이게 나와 보니까 반대로 나온 거지. A가 밑으로 나오고 B가 위로 나온.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사건. 그거를 확률이 3분의 2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위에 있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아래에 있는 확률은 3분의 2야. 해서 문제 기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기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 2, 3, 4가 이쪽으로 들어가. 1, 2, 3, 4가 이쪽으로 들어갔어. 반대쪽으로 나오는 거는 X, Y, Z, W야. 근데 두 기계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대. 자, 문제 봐라. Y로 3이 나오고 이쪽으로 3이 나와. 또는 이쪽으로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y로 3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편의상 py라고 하죠. 그 다음에 z로 1이 나올 확률을 pz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3이 나오려면 이 기계장치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3은 여기서 일단 직진해서 가야지. 그래야 3이 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올라간 뒤에 3이 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3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직진.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경우가 확률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이야. 그래서 y로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z로 1이 나오려면 1이 위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면 여기서 일단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엇나가야 돼. 그래야 1이 이렇게 들어오지.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나가야 이쪽으로 1이 나갈 테니까 한 번은 엇갈리고 한 번은 직선으로 뻗고,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이 된다. 결과적으로 9분의 2가 돼. 자, y로 3이 나올 확률은 9분의 1이고 z로 1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인데 또는이잖아. 또는 문제가. 그래서 y 또는 z의 확률을 구할 때 y의 확률에다가 z의 확률을 더해서 y와 z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얘랑 얘는 계산해서 알잖아. 근데 얘가 뭐냐? y로 3이 나오면서 z로 1이 나올 확률은 1, 2와 3, 4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y랑 z는 사실상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교집합을 곱하기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학생들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 9문제 일단 풀어봤는데 앞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요 마지막에 9번 문제만 좀 더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확률과 이제 다음에는 통계를 할 거지만 확률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확률의 계산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오늘 했던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사건하고 독립시행의 사건 이 정도는 사실 거의 틀에 박혀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확률까지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통계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 내지는 다다음 시간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